예. 이 두 주제 이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야 그러니까 이제 1대1 경쟁 구도가 됐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상대가 오세훈 후보로 확정이 되자 곧바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실패한 시장이냐, 거짓말하는 시장이냐, 미래를 말하는 박영선이냐. 네. 앞으로 뭐 어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배정선 소장님, 네.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의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주말 사이 있었던 여론조사죠. 토요일 이후. 박영선 후보 30.4%, 오세훈 후보 47%. 이게 만약에 당시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양자 대결을 펼친 건데, 네.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오세훈 후보의 오름세는 분명한 겁니까? 상승세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잘 봐주십시오. 예.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거의 40% 가까이로 비슷했어요. 근데 박영선 후보는 보름 뒤 바로 이 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약 한 7, 8% 더 내려갔고 오세훈 후보는 50%에 가까워진 겁니다. 예. 40%대에 비슷했던 40% 내외로 비슷했던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한 후보는 30%에 가까워지고 한 후보는 50%에 가까워졌다. 이건 뭐냐?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변수는 LH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작년부터 어떤 예측을 했었냐면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만큼 첫 번째로는 이제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중도층이 오히려 보수 후보 쪽에 정권 심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가리켜서 오서방 선거다. 오서방 뭐냐? 그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이면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거든요. 보수 쪽이거든요. 그럼 50대가 표심을 결정하는데 이 방금 전에 방송 3사 조사를 보면 50대 표심이 국민의힘, 예.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서방, 오서방의 서방, 서쪽 방향입니다. 예. 이번에 부동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했는데 서울의 서쪽이 어디냐?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입니다. 자, 이 시경계를 서울에서 넘어서서 경기도로 접어들면 어디다? 광명과 시흥입니다. 예. 여기가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데 여기가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송 3사 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 또는 그 이전에 안철수 후보 쪽,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LH 사태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조어 참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서방까지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근데 박성현 부대변인, 이게 앞서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아까 배 소장님이 추이까지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2주 전보다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근데 여당에서는 글쎄요. 지지율 하락세는 일시적 현상이고 본선 가면 다르다라고 하는데 박성현 부대변인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뭐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배경으로는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제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그것이 이제 모든 메인 뉴스를 이렇게 장식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이제 뭐 결국 그 야당 후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래서 뭐 그걸 뭐 커미션 효과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간에 예.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그 야권 후보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 집중력이 좀 높아지겠죠. 뭐 교사님 계시지만은 전화가 왔을 때 그 열심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문제도 이제 또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수치로 보이는 저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도가 정해졌으니까요. 구도가 정해졌으니까 아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적인 어떤 이런 그 확률도 있겠지만 이제 두 분이 이제 하나하나 내놓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 유세 행보라든지 이런 속에서 각 후보들의 어떤 자질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승부를 하면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제가
방송 전에 좀 확인했던 일부 보도 가운데 이재명계가 좀 나섰다.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겁니까? 이 선거라는 거는요, 사실 그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득 자체를 결과에 따라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진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향후에 당내의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결국 친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즉 당신은 당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나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 열심히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사실 이 선거에서 이재명계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돕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결국 이재명계가 당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다. 우리 내 이익보다는 당을 위해서 뭔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정세균 등등의 행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선거 결과가 이긴다고 한다면 내년 대선이요?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요. 이긴다고 한다면 여당이 다 2개 다 이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지사의 어떤 당 대표로서 했던 것이 인정받으면 상당히 강세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진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계는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드는 작업 그게 아마 지금의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이었다.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간의 난타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각각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본을 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일본에서 쉬다가 새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몇 년을 근무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렌트비를 내고 처음에 몇 개월을 살다가 이거는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문제가 저는 굉장히 뭔가 감춰진 게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좀 덮기 위한 것이고. 이 도쿄 아파트 문제요. 근데 장혜치 평론가님, 이게 여당에서는 도쿄 아파트 공격한 야당 인사들,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김도부 의원 같은 인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야당의 주장은 배우자의 거주지는 11년간 변동이 없었고 작년 2월에서 해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게 도쿄 아파트가 투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자가 거주지를 도쿄로 옮기면서 부득이하게 저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실거주 용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등기부 등본상 기록에 의하면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20년 2월에서야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거주를 계속 했겠는가? 설령 2009년에 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은 실거주를 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도쿄의 아파트 상당한 고가의 아파트이고 호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가 초호화인지 기준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결코 낡거나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고층인 게 보이죠. 주변에 전망도 탁 트여 있고. 그럼 저 아파트를 과연 비워놓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고 저기서 임대료를 받았는지 그 임대료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 정산 등은 제대로 돼 있는지 소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피치 못할 정치적 압박 때문에 구입한 아파트라면 이명박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왜 저 아파트를 팔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서야 팔았다고 하지만 정작 아직 잔금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매매가 완료되지도 않았어요. 등기상으로. 여전히 소유주는 아직까지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셈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박영선 후보도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서 해명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야당이 지적했는데 이게 과연 선거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될 만한 사유인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 고소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예. 반면 오세훈 후보 그 처가 땅 내곡동 의혹이요. 박성희 부대변인. 오세훈 후보 측은 당시 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곡동 땅 의혹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 먼저 이제 그 땅이 이제 처가 땅이 아니고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 가족의 자산이 된 거죠.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산, 공직자의 신고 기준을 봐서는 자기 자산입니다. 그래서 처가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거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이미 다 이야기됐습니다만은 그 중앙도시계획 그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 있을 때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지자체의 그 허가, 그 환경부의 동의, 이게 거쳐야지 이제 그게 지구가 지정되고 변경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수준의 그 심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기 지정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두 사람이 다 같이 재임하는 시절인 2009년도에 그게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걸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그 소청 심의 올라온 것, 그 심의한 내용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승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죠. 특히 이제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논란에 종집을 찍었다, 뭐 이렇게 좀 오버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환경부가 그동안 반대하던 것을 왜 갑자기 그 승인을 했는지, 서초구청도 왜 그걸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 때 과연 오세훈 시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냐, 이건 어떤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오세훈 후보 측의 어떤 그 해명은 뭐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오버라는 표현보다 그냥 김은혜 대변인 좀 지나치게 맞대응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궐선거의 시작이었던, 이번 보궐선거 시작이 됐던 박원순 전 시장을 거론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정치 3번씩이나 박원순 시장님 선거를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 유가족도 이러하는 취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전체를 롤모델이라고 하면 내 혁신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임종석 씨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향기라는 단어도 쓰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임종석 전 시장이 본인 SNS에 박원순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 이 말을 이 시점에 한 이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참 본인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3명을 일단 사퇴시켜서 일단락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임종석 지금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선거에 대한 또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도움이 됩니까, 득표에? 자, 지금 뭐 일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박영선 후보 지지자들은 이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 칭찬하고 하는 게 이게 표의 결집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상호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결국 또 이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뿌렸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왜 치릅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 문제 때문에 이 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또 그 기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다? 그게 지금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 이 지지층들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면 결집합니까? 저는요, 정말 임종석 실장의 이 이야기는 예. 그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정권 출범해서 했던 이 많은 사람들에까지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인가요? 본인 SNS에 글을 올렸고 또 박 시장,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니까 박영선 후보가 오늘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과 최근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배소장님. 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도 스스로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선긋기로 봐야 되겠죠. 동상이몽.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박원순 전 시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박원순 전 시장이 더 폄하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재평가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물론 그런 추문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캠프에 있었던 3인방 고민정, 진선미, 또 남인순 이들까지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내가 내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박 전 시장이 몹쓸 사람은 아니었지 않냐.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 이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뜨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향도 박영선 후보,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친소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에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여성표가 이탈을 해요. 예. 이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선긋기를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나 연락 안 한다.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등장한 박원순 전 시장 감싸기 논란 이 얘기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